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덱스하고 파워 피벗 관련된 부분에서 덱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데이터 모델링의 마지막 방점을 찍어야 되는 하나의 작업이 있어요. 작업 아닌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뭔지, 그리고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 덱스 함수 또는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과 BI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순하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엑셀의 BI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의 BI잖아요. 다른 제조사의 BI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저희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좀 보실게요. 자,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 모델링에서의 테이블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들이 상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은 또 다른 용어로 또 불려지기 때문에 이걸 막 혼용해서 쓰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하시고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딱 이제 저랑 약속, 용어 정리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말인지 알아먹으셔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나와져 있는 이 테이블을 디멘션 테이블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디멘션 테이블이요. 그래서 디멘션의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뭐 차수, 치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글로 번역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디멘션 테이블 이 자체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팩트 테이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용어를 보시면요. 그래서 디멘션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로 나뉜다. 테이블은 자, 그러면 디멘션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을 나누는 기준, 근거, 구별법, 판별법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요. 디멘션 테이블은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되냐면 디멘션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개체에 대한 부분에 속성 값이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정보 자산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원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또는 뭐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라고 하는 정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으로 관리되어지는 정보들에 대한 집합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디멘션 테이블이다. 이해되셨어요? 크게 무리 없으실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개념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어떤 요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리를 이제 전체를 다 먹기 전에 이렇게 한번 쭉 항상 차림을 보고 야 이런 요리도 있어? 야 이런 요리도 있어? 아 저거 맛있겠는데? 아 저거 맛없을 것 같아. 이렇게 눈으로만 보신 거예요. 눈으로만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눈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보였으니까 이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음미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막 이제 먹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꼼꼼하게 아주 오랫동안 씹으면서 이거는 어떤 맛이 나는 거고 얘는 어떤 식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걸 머릿속으로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를 시키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다시 또 편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정보 자산들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사원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 사원의 정보 자산, 그러니까 사원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속성은 이름과 직위와 주소와 입사일자, 부서가 있더라.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디멘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디멘션 테이블의 관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게 좀 이해되시는 분들은 관점을 좀 더 달리 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에서의 결국 이 디멘션 테이블이 의미하는 요소는 뭐냐면 세분화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피벗 테이블에서 보시면 결국은
이런 디멘션 테이블이 위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요, 행과 또는 열로 이 녀석들은 위치를 잡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이 값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값은 거의 덱스 함수의 측정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확률이 높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행과 열에 대한 부분으로 얘네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이름이 행으로 가거나 이름이 열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문 전체에서 이름이 행과 열로 가는 순간에 저희 피벗 테이블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결국 피벗 테이블을 시각화 시켜주는 게 파워 BI 데스크탑이나 저희 파워뷰에서 막대 차트 또는 네임 카드, 꺾은선 차트 다 기본적으로는 피벗 테이블을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표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만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시각화의 종류, 개체 종류들이잖아요. 그렇게 근거하는 피벗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피벗 테이블로 기본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고 걔가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질지만 상상하시면 결국 그게 데이터 시각화의 결국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피벗 테이블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름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계산되는 거는요. 이 이름 테이블은 당연히 사람이 이름이 중복성이 없죠. 그냥 똑같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 이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홍길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홍길동을 여기서 이쪽으로 끌고 오게 되면 여기에 이름자는 결국은 각각의 모든 사원들이 어떻게 되면 중복이 없이 단일하게 표현이 되겠죠.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보기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지우고 다시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자, 이름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이쪽으로 끄집어내면 이름에 대한 사원의 이름이 중복성이 없는 개체들이 다 가져와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는 요 값을 이쪽에다 끄집어내면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원 이름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도 분명히 담당자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A가 한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A만 쭉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한 데이터의 매출만 다 더하면 A의 매출이 만들어지겠죠. 자, B 같은 경우는 여기도 B가 있어요. A, B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A, B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때 B가 선택이 된다라고 하면 B가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B만 걸러내면 당연히 B에 대한 매출만 여기에 또 찍혀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류까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분류라고 하는 녀석, 이 분류라고 하는 녀석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즉, 이 디멘션 테이블은 우리가 팩트 테이블, 즉 다죠. 팩트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되게 많은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 필터 테이블들을 잘게 쪼개지거나 더 세분하게 세분화시켜주는 세분화의 어떤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디멘션 테이블은.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덱스 함수를 만들 때 어떤 덱스 함수를 만든다는 거는 그 지표를 그 데이터에는 없지만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지표를 보고자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또는 내가 기존의 데이터의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만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자 하는 거니까 결국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 개념의 모델로 이루어졌는지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덱스 함수를 쉽게 만드실 수 있고 논리적인 오류를 만들어내실 수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또 뭐와 또 연관되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있죠. 여기 보시는 관계 디멘션 테이블에서 팩트 테이블 디멘션 테이블은 1의 관계고 팩트 테이블은 다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도 정의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이거 하나가 거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겠지만 확률은 높죠. 그렇게 해도 말할 수 있다는,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종류를 봤을 때 중복이 없는 애다. 그러면 얘는 디멘션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높습니다.
그리고 팩트 테이블은 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의 방향에서 다의 방향으로 방향성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아까 피벗 테이블에서 이쪽에 이름이 들어가고 이쪽에 분류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필터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 제가 필터의 흐름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필터의 흐름 방향이 나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와. 필터 흐름 방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면 이거는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필터가 전파되는 방향이 사원의 디멘션 테이블에서 주문의 팩트 테이블로 이루어지는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표시를 해주는 거죠.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일방통행이야. 이쪽으로만 갈 수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는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원 테이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이 사원에 관련된 테이블이 뭔가 하나 있다라고 관련된 걸 보세요. 그러면 사원의 뭐 매출값이 사원의 뭐 플랜 값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하여튼 있겠지만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게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1이 되고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n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시면요. 이렇게 되시면 1대 n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의 방향성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원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 세일즈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쭉 나열했다고 만약에 보세요. 2010년도, 2020년도 각 연도별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 흐름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멘션 테이블이죠. 만약에 세일즈 포캐스트라고 한번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인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자도 어떻게 돼요? 이 인자도 결국 행과 열의 위치를 시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분석의 어떤 단초를 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매출값을 기준으로 뭔가를 뽑아내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거슬러서 얘가 이렇게 필터가 전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흘러갈 수 있거든요. 방향이.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때는 일방통행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터의 흐름이 전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딜레마고 그걸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링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그렇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도 다고 얘도 다의 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데이터 테이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대다의 관계는 허용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SQL, SSAS나 또는 뭐 파워 BI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양방향의 필터를 지원하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하지만 엑셀은 기준으로 해서 그런 추가된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걔네들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얘는 얘 나름대로 그냥 놔두고 새로운 제품에다가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넣어줘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뭐 세일즈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안 해준다고 해서 나쁜 놈이다, 뭐 좋은 놈이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1대 다의 관계로만 릴레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약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필터 구조가 여기에도 어떤 릴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결국 MS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관계를 만들지 마라. 그냥 이대로 요렇게만 써. 요렇게만 써. 대신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냥 함수 몇 가지 정도 만들어 줄게.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써.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힘든 거예요. 개념적으로 나오는 요 테이블들을 그럼 어떻게 해서 이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데이터 모델을 깔끔하게 다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1대 다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보통 그때 제가 말씀드린 스타 스키마, 별 모양의 깔끔하고 이쁜 스타 스키마의 구조를 만들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디멘션 테이블과 그 다음에 팩트 테이블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막연하게가 아니라 데이터에 여러분들이 핸들링 하시는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서 요건 디멘션 테이블, 요건 팩트 테이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책에서는 어떻게도 이제 테이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냐면 지금 보시면 저희 그 데이터 모델링의 테이블의 구조에서 보시면 이 하단에 보시면 거래처, 사원, 제품, 주문 여기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사원, 주문, 제품 이렇게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그 테이블 명을 네이밍을 할 때 권고사항이고 권고사항 이러면 좋지 않을까? 혼동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중에 디멘션 테이블은 앞에다가 D를 쓰고요. 팩트 테이블은 앞에다가 F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시거나 어떤 에이지 파일을 받아보셨는데 앞에 D가 붙잖아요. 이거는 디멘션 테이블, 앞에 F가 붙잖아요. 팩트 테이블 이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면 헷갈리는 요지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그런 기능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디멘션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에 대한 차이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의를 이제 하나하나씩 하셔야 돼요. 자, 디멘션 테이블은 일의 중복된 데이터가 없는 올곧이 중복이 없는 데이터만 나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디멘션 테이블. 디멘션 테이블은 다른 관점에서 팩트 테이블한테 뭐를 제공해줘? 세밀성, 세분화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보의 어떤 자산에 대한 속성들을 정의해 놓은 게 만약에 디멘션 테이블이다. 영업사원이 있으면 영업사원에 관련된, 거래처면 거래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일즈 포캐스트를 해야 된다면 세일즈 포캐스트에 대한 테이블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정의해 놓은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개체,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구성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체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으면 정보 개체죠. 정보 개체에 대한 규정, 속성 얘는 어떠한 특성이 있어. 견적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견적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일까요? 아니면 이벤트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견적서는 가장 많이 쓰는 어떤 포메이션이기도 하잖아요. 견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 서비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판매되는 판매 대상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바로 견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주문과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시면은 팩트 테이블이죠. 요 팩트 테이블과 그 다음에 이 디멘션 테이블의 관계는요. 뭐가 있냐면 이벤트가 있어요. 요걸로도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규정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에는 뭐가 있냐라고 보통 얘기가 나와 있냐면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계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산에 쓰일 수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치 데이터 또는 뭐 합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수량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매출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그 정보에 대한 그냥 속성이 하나의 부분으로서의 계산이 나와 있는 거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매트릭스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매트릭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단가 곱하기 수량에 대한 매출에 대한 열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매트릭스죠. 그거는 뭐 이익률 또는 뭐 할인율, 전체 할인율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존재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얘는 무조건 팩트 테이블이에요. 왜냐하면 디멘션 테이블에는 절대로 매트릭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살짝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요 데이터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방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방점이 날짜 테이블이에요. 날짜 테이블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날짜 테이블이 왜 필요하냐? 날짜 테이블이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멘션 테이블이잖아요. 디멘션 테이블은 속성이죠. 정보의 속성이죠. 그 중에서도 정보가 뭐냐면 날짜에 대한 정보예요. 날짜에 대한 정보 속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날짜라고 하는, 데이시라고 하는. 데이트 여기 있지 않아? 주문일? 여기 있잖아.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중복도 많고요. 그러니까 n개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위는 이 주문 일자의 시작일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빠짐없이 나와져 있는 중복이 없는 날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날짜가 있으면요. 여기에 요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요일을 뽑아낼 수 있죠. 또는 분기를 뽑아낼 수 있겠고요. 또는 연을 뽑아낼 수 있고 월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러한 테이블들을 제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날짜는 날짜가 쭉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분기가 1분기인지 2분기인지 3분기인지 연이 몇 년도 2016년도인지 2017년도인지 2017년도인지 월은 뭐 1월, 2월에서 12월까지 쭉 나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디멘션 테이블이잖아요. 디멘션 테이블이니까 디멘션 테이블이 여기에 일자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분기가 들어가게 되면요. 분기별 매출이 되겠죠.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더 세분화시킬 수 있죠. 여기에 연이 들어가면 여기에 연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연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도별 매출이 되겠죠. 월별 매출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데이터 세분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디멘션 테이블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날짜 테이블이에요. 그 속성이요. 그래서 날짜 테이블 하나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테이블 하나 만들어야 돼요. 날짜 테이블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날짜를 만들면 날짜 데이시 만들어질 거고 뭐 이어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분기가 만들어질 거고 이 날짜가 이 주문일과 어떻게 돼요? 1대 n의 관계로 만들어질 거고 방향은 일방통행으로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있어야지만 요 디멘션 테이블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보통 죄송합니다. 제품, 거래처, 사원 이런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 날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럼 테이블 따로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 돼요. 물론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엑셀에서 날짜를 만들어야 되는 뭐 그것도 동영상에 나와 있는 건 있긴 한데 그거 정말 세상 쓸데없는 짓거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파워 쿼리를 만들던 뭘 만들던 그건 사실 뭐 어떻게든지 뭐로 가든지 부산만 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작업들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효율성이 높은 걸 쓰셔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너무 길어지시니까 그래서 이 데이트 디멘션 테이블을 만들어서 걔를 어떻게 왜 써야 되는지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여기까지 모든 데이터 모델을 만드셨으면 거의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디멘션 날짜 디멘션 테이블을 만드는 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날짜 디멘션 만들면 거의 끝. 이제 경우에 따라서 참조되는 레퍼런스 테이블을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엑셀에서 쓰는 것보다도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왜냐면 그 테이블을 여기서는 엑셀에서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여기 이 파워 피벗에서 테이블을 생성해가지고 걔를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참조되는 레퍼런스를 여기서 그냥 쉽게 만드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시 엑셀로 가셔서 엑셀에서 만들고 다시 또 불러오고 여기다 임포트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어렵고 손이 좀 많이 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엑셀에서 해 놓으시고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넘기시면 나머지 일정 부분들은 아주 쉽고 편리하게 빠르게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요 과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디멘션 테이블, 그 다음에 팩트 테이블, 여러분들 개념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날짜, 디멘션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한 마무리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